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입니다. 재은이, 최민희 외 출판사는 21세기 북서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언론 운동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다. 언론 근력은 거대한데 동지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 그나마 중요한 동지라고 생각했던 노무현도 없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권력화한 언론과 싸워 나가야 하는가. 노무현으로 인해 노사모를 만났다. 노사모와 함께하며 언론 운동과 안티조선 운동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노무현을 잃은 노사모는 허허로워 보였다. 노사모가 빠진 빈자리를 촛불 소녀가 메우고 아고라가 메우고 언론 소비 자주권 연대가 메워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노사모처럼 강력한 조직으로 언론개혁을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늘 기다렸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큰바위 얼굴이 들어온 이후, 공익이란 단어가 깊이 자리한 이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내 갈증을 해소해줄 큰 지도자를 만나기 고대하며 설렘 속에 살아왔다. 2019 가을 촛불의 전설을 만났다. 나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큰바위 얼굴을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분 한 분 깨어있는 시민들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진화하는 촛불 역사의 현장에서 큰바위 얼굴들 속에 하나 되고 있었다. 언론개혁을 함께 해줄 동지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희망이 용솟음쳐 올랐다. 처음부터 저는 조국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특권적 삶을 살아왔고 이제 와서 비판하는 건 다소 어색했어요. 조 전 장관이 특권 계급이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몇 번 스치듯 만났고 혁신과 통합에도 결합했기 때문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게 기적적이었어요. 민을연에 참여한 교수님들에게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스펙이며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대접받는 자리일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때부터 서울대 교수라는 그의 좋은 스펙, 화려한 개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가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고 특권층 일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을 텐데 좋다 싫다의 감정적 느낌은 각자 있을지 몰라도 선악 구도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엘리트들로부터 단 한 번도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운동권 내에서도 운동권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방의 운동가가 중앙 무대에 진출해 대중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지켜봐 왔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더 안쓰러웠고 왜 우리나라 기득권 엘리트들은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할까 안타깝기도 했고 그들의 옹졸함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스카이 출신이 아니에요.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아무리 사법연수원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법조계 스카이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혹시 수모를 겪지 않을까 속으로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살에 서울법대에 입학한 천재로 알려졌던 조국 교수가 문 대통령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뭔지 모르지만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스펙과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 정파적으로 개혁적인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요. 물론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검찰이 아무리 틀어도 단 한 점의 티끌이 없었다면 매우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허나 저는 검찰과 언론이 규정한 사실들이 대부분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사모펀드 문제는 조국을 주가 조작 사기단의 수괴로 본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사모펀드에 꼭 투자했어야 했냐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굴려본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국 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되냐고 질의했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사모펀드 투자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정무적 판단 없이 단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모펀드를 투자를 허용해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나 다른 대부분의 의혹 제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침소봉대에 불과하다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들고 나왔을 때 어처구니 없었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비리 의혹은 조국 내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끌까지 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펀드 매니저 추락사 사건에까지 코링급 PE가 관계되어 있고 조국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늘 제 숨통은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열어줬다고 할까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조국 흔들기, 더 나아가 문 대통령 흔들기로 봤죠.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검찰과 한몸이 돼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았지만 역부족이라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적 없죠. DJ도 건강수사권을 조정하고 싶어 했지만 손도 못 댔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결국은 검찰에 의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수석을 선택했고 힘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진정성이 있어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조치들마저 후퇴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실세 법무장관의 필요성이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조국 내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나 자유한국당의 공격, 언론의 총공세는 검찰개혁의 저지하려는 검찰을 중심으로 자한당은 자한당대로 수구 보수 언론은 그들대로 각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유영무영의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크게 보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에 두고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과 각 분야의 엘리트 집단대 민주진보 정권과 촛불 시민 구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최민희 저자의 힘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